간장이 검게 변하는 이유, 수많은 화학 반응식과 복잡하기, 그지없는 과학적 설명을 단 하나의 문장, 단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갓 내린 신선한 에스프레소가 있습니다. 황금빛 크레마가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고 코를 자극하는 깊고 풍부한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메웁니다. 한 모금 마셨을 때 혀를 감싸는 그 짜릿하고도 황홀한 풍미. 바로 그 완벽한 상태의 에스프레소를 하룻밤 부엌 식탁 위에 그대로 두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음날 아침, 당신이 마주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제의 그 황홀한 커피가 아닌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한 잔의 식초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부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운 여름날의 부엌에서 단 하루만 방치하면 당신의 간장은 갓 내린 신선한 에스프레소가 하룻밤 새 시큼한 식초로 변하는 것과 같은 급격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품질 저하의 길로 들어선다. 믿기 힘드신가요? 에이, 설마 간장이 그렇게 쉽게 변질되겠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 속에 간장은 소금 함량이 매우 높아 웬만해서는 상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믿음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으로 무언가를 절이는 행위 자체가 부패를 막기 위한 인류의 유서 깊은 지혜였으니 그 믿음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마치 청바지는 아주 튼튼한 원단으로 만들어졌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색이 바래지 않는다고 맹신하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오류입니다. 새로 산 청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깊고 선명한 인디고 색상에 빳빳한 그 느낌. 그 청바지는 쉽게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 견고함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튼튼한 청바지를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 매일같이 널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단이 닳거나 찢어지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주 만에 처음에 그 깊고 푸른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얼룩덜룩하고 볼품없는 하늘색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옷의 형태는 그대로지만 그 옷이 가진 고유의 매력, 즉 색이라는 본질이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간장도 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간장이 부패하여 세균이 들끓고 곰팡이가 피는 것과 간장의 맛과 향이 파괴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청바지가 햇볕의 자외선과 열에 의해 염료 분자가 파괴되어 색을 잃는 것처럼 간장 역시 주방의 열과 공기 중에 산소라는 무자비한 공격수들에 의해 그 맛과 향을 구성하는 섬세한 풍미 분자들이 화학적으로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혀를 즐겁게 하고 음식의 격을 높여주던 그 복합적이고 섬세한 감칠맛과 달콤한 향의 분자들이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는 현상.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온도가 화학 반응 속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백하게 증명하는 과학, 아레니우스 방정식이 뒷받침하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주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비극의 과학적 증거들을 하나씩 남김없이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요리 인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부엌 한편 혹은 싱크대 선반 위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간장병. 매일같이 나물을 무치고 조림을 하고 국의 간을 맞추던 바로 그 간장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낯설게 느껴졌던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분명 처음 개봉했을 때는 맑고 투명한 젓갈색 빛을 띠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색이 점점 짙어지더니 급기야는 그 깊이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시커먼 먹물처럼 변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병을 흔들어봐도 비단 좀 통과하지 못하는 그 암흑과도 같은 색을 보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둬서 잘 숙성됐나 보다. 혹은 색이 진해진 걸 보니 맛도 더 깊어졌겠지. 마치 잘 보관한 와인이 시간이 지나며 더 깊고 부드러운 풍미를 갖게 되고 정성껏 담근 된장이나 고추장이 해를 거듭하며 더 구수하고 진한 맛을 내는 것처럼 간장 역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거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발효식품이라는 카테고리가 주는 일종의 후광 효과이자 오래될수록 좋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만들어낸 위험천만한 착각입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의 간장에 일어난 그 변화를 숙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폭력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숙성이란 오케스트라가 장엄한 교향곡을 연주하며 서서히 아주 점진적으로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바이올린의 섬세한 선율, 첼로의 묵직한 울림, 트럼펫의 화려한 포효, 그리고 이 모든 소리를 감싸 안는 팀파니의 장엄함까지 각기 다른 풍미의 분자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고 풍부하며
복합적인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숙성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느리고 섬세하며 철저하게 통제된 환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간장병 속에서 벌어진 일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화려하고 장엄한 연주를 펼치던 오케스트라의 무대 위로 누군가 불을 지른 것과 같습니다. 지휘자의 손끝에서 펼쳐지던 아름다운 악보가 한순간에 검게 불타버리고 바이올린은 현이 끊어져 찢어지는 소리를 내고 트럼펫은 찌그러져 괴상한 소음만을 토해내는 대혼란의 현장. 모든 악기들이 제멋대로 끔찍한 불협화음을 쏟아내는 아수라장.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간장이 겪은 변질 스포일레즈의 실체입니다. 달콤함, 감칠맛, 향긋함이라는 아름다운 선율은 모두 불타 사라지고 오직 거친 짠맛과 불쾌한 탄내라는 소음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장의 색이 새까맣게 변한 것은 더 이상 숙성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간장이 당신에게 보내는 명백한 변질의 신호등이며 맛과 향의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비상위험 신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요리의 풍미를 살려주는 조력자가 아니라 오히려 요리의 맛을 망치는 주범이 되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검게 타버린 간장이 왜 위험한 신호인지, 그 혼란스러운 변화 뒤에 숨겨진 과학적 진실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큰 마음을 먹고 구매한 그 소중한 간장이 가진 본연의 맛과 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신겐 마테 그 모든 비법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맛의 도둑이 여러분의 주방을 활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그 도둑의 정체를 밝히고 단호하게 체포해 봅시다. 그렇다면 간장의 그 깊고 황홀한 감칠맛과 코를 즐겁게 하는 풍부한 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간장의 주재료인 콩과 밀에 있습니다. 이들이 미생물의 작용을 통해 발효되고 숙성되는 과정에서 단백질은 수많은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탄수화물은 다양한 당분으로 분해됩니다. 바로 이 아미노산 군단과 당분 군단이 간장 맛과 향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평상시, 즉 간장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안정적으로 보관될 때 이 아미노산과 당분 분자들은 마치 잘 정돈된 교실 안에 얌전한 학생들과 같습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서로에게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글루탐산은 감칠맛을, 알라닌과 글리신은 단맛을, 그리고 다른 여러 분자들은 구수한 향과 복합적인 풍미를 담당하며 간장이라는 완벽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충실한 일원으로 존재합니다. 이들은 질서정연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맛있는 간장 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변덕스럽고 장난기 많은 선생님, 바로 뜨거운 온도가 등장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특히 여름철 가스레인지 옆이나 햇볕이 드는 창가에 방치되어 주방 온도가 30도에 육박하기 시작하면 이 조용하고 질서정연하던 교실은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파티장으로 변모합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아미노산과 당분 분자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이름의 거대하고 혼란스러우며 격렬하기 짝이 없는 화학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물론 마이야르 반응이 처음부터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본래 이 반응은 우리가 스테이크를 굽거나 빵을 오븐에 넣을 때 맛있는 갈색과 먹음직스러운 풍미를 만들어내는 아주 고마운 반응입니다. 간장에서도 처음에는 이 반응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마치 스테이크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며 고소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는 것처럼 간장의 색과 향이 좀 더 깊어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숙성이라고 착각하는 시점이 바로 이 초기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춤이 통제불능의 상태, 즉 높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집니다. 우아한 왈츠로 시작했던 춤이 광란의 헤비메탈 콘서트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춤이 점점 더 격렬해질수록 이 화학 반응의 부산물인 멜라노이딘이라는 아주 진하고 끈적끈적한 갈색 색소가 마치 비 오듯 쏟아져 나옵니다. 이 멜라노이딘 분자는 크고 무거우며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에는 투명한 젓갈색이었던 간장이 빛 한 줌 통과하지 못하는 새까만 검은색으로 변해버리는 직접적인 주범입니다. 간장병은 이 검은 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비극은 색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요란하고 시끄러운 춤판, 이 광란의 파티에서 가장 먼저 지쳐 쓰러지는 희생자들은
바로 간장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인 감칠맛과 향을 내는 가장 섬세하고 예민한 분자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복잡하고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시끄럽고 격렬한 고온의 환경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가장 먼저 분해되거나 다른 물질로 변형되어 그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시끄러운 록 페스티벌 한가운데서 섬세한 하프 연주자가 가장 먼저 연주를 포기하고 무대를 떠나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구수한 향, 달콤한 향, 꽃과 과일 같은 복합적인 향기 분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라지고 혀를 부드럽게 감싸던 깊은 감칠맛과 단맛의 분자들이 힘없이 쓰러져 갑니다. 결국 화려했던 파티가 끝나고 모든 손님이 떠난 새벽녘의 텅 빈 방처럼 감칠맛과 풍미라는 주인공들이 모두 떠난 자리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그 자리에는 원래부터 존재했지만 다른 맛들에 가려져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거친 짠맛과 춤판이 너무 격렬해진 나머지 타버린 분자들의 잔해에서 풍겨나오는 떫은 맛, 그리고 뭔가 불쾌하고 퀴퀴한 탄내만이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갓 구운 빵이나 잘 볶은 견과류 같던 그 구수한 풍미는 온데간지 없이 사라지고 목소리를 잃은 명품 가수가 불쾌한 쉰소리만 내는 것처럼 조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친 짠맛과 불쾌한 탄내만 남은 정체불명의 검은 액체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여러분의 싱크대 위 가스레인지 옆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는 마이야르 반응의 배신의 전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가정에서 저염 간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짜게 먹는 식습관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소금 함량을 줄인 제품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식단을 꾸리려는 현명한 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저염이라는 건강한 특징 때문에 저염 간장이 일반 간장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심각하게 변질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지키는 경비병의 수를 절반으로 줄였더니 도둑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더 자주 드나들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장에서 소금 염분,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을 넘어섭니다. 소금은 간장 속에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늦추고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인 안정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하자면 소금 분자들은 간장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 분자들을 마치 자석처럼 자신의 주변에 꽉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소금에게 붙들린 물 분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고 다른 화학 반응,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마이야르 반응 같은 격렬한 춤판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소금은 간장이라는 성의 곳곳을 지키며 외부의 적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고 내부의 백성 풍미 분자들이 소란을 피우지 않도록 통제하는 듬직하고 수많은 경비병과 같습니다. 그런데 저염 간장은 태생적으로 이 경비병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성을 지키는 병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경비병이 부족하니 수분이 너무나도 쉽게 증발합니다. 간장병의 뚜껑을 요리할 때마다 자주 여닫는 아주 일상적인 행위만으로도 간장 속의 자유로운 물 분자들은 공기 중으로 쉽게 날아가 버립니다. 물이 날아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소금과 아미노산, 당분 등 다른 고형 성분들만 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간장의 전체적인 농도가 점점 더 진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덜 짜게, 더 건강하게 먹으려고 비싼 돈을 주고 산 저염 간장이 실온에서 한두 달만 사용하고 나면 수분 증발로 인해 처음 구매했을 때보다 훨씬 더 짜고 농축된 간장으로 변해버리는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더 짠 결과를 초래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죠. 둘째,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바로 잠재적 유해물질의 생성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경비병 소금이 부족하여 내부 통제가 허술해진 상황에서 30도가 넘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라는 최악의 조건까지 더해지면 특정 유해물질이 생성되기에 최적의 무대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이 바로 에틸카바메이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간장 안에는 평소에는 서로 아무런 관심도 없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A요소 또는 아르기닌이라는 물질과 비에탄올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서늘한 환경에서는 이 둘이 만날 일도 만나서 무슨 일을 벌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뜨거운 주방의 열이라는 무자비한 폭군이 가해지면 이 열 에너지가 둘 사이를 억지로 끌어다 붙여 강제로 반응시키고 그 결과 에틸카바메이트라는 이름의 불량배 혹은
돌연변이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경비병들이 순찰을 돌고 감시를 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 에틸카바메이트라는 물질은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 자본제서 인체 발암 추적 물질 그룹 EA, 즉 동물 실험에서는 발암성이 입증되었으나 인체에 대한 자료는 아직 제한적인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온에 방치했다고 해서 즉시 위험한 수준의 에틸카바메이트가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능성입니다. 굳이 우리가 그런 잠재적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 경비병의 부족한 저염 간장을 고온에 방치하는 행위는 덜 짜서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선한 의도와는 정반대로 의도치 않게 성문 정문을 활짝 열어주어 불량배가 생겨나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과 같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해야 합니다. 저염 간장일수록 경비병이 적은 성일수록 더욱 철저하고 완벽한 수비 전략, 즉 보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심코 개봉한 간장을 실온에 가스레인지 옆에 두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비극의 연대기가 펼쳐지게 될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간장의 맛과 향이 서서히 그리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여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목격해 보겠습니다. 개봉 후 첫 일주일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색도 여전히 맑아 보이고 맛을 보아도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비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당신이 뚜껑을 열 때마다 신선한 공기가 간장병 속으로 유입되고 간장의 넓은 표면이 공기 중 산소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산화라는 또 다른 파괴 과정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것은 마치 갓 단 오렌지를 반으로 잘랐을 때 그 상큼하고 짜릿한 시트러스 향이 가장 먼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간장이 가진 수많은 향기 분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볍고 섬세하며 휘발성이 강한 꽃향기, 과일향 프루티 계열의 분자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우리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직 맛의 변화는 없지만 간장이 가진 향기의 스펙트럼에서 가장 화사한 최상위 노트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손실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이제 변화는 둔감한 사람이라도 느낄 수 있을 만큼 확연해집니다. 간장의 맛을 완벽하게 균형 잡힌 거대한 젠가 타워라고 상상해봅시다. 이 타워는 짠맛, 단맛, 감칠맛, 신맛, 쓴맛 등 다양한 맛의 블록들이 정교하게 쌓아 올려져 있습니다. 짠맛, 그 중에서도 특히 감칠맛 유마미과 단맛은 타워의 중심부에서 전체 구조를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블록들입니다. 하지만 주방의 고온과 뚜껑을 여닫으며 유입되는 산소는 이 견고한 젠가 타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블록들만을 골라서 하나씩 아주 거칠게 빼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미노산과 당분이 마이야르 반응과 산화 반응으로 파괴되면서 감칠맛 블록과 단맛 블록이 속수무책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핵심 블록이 사라진 젠가 타워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체적인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풍부했던 감칠맛과 부드러운 단맛은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원래부터 존재했지만 다른 맛들에 의해 균형을 이루고 있던 거칠고 공격적인 짠맛이라는 무거운 블록만이 남아 전체를 짓누르게 됩니다. 이제 이 간장을 요리에 넣어도 음식의 깊은 맛을 더해주거나 다른 재료의 맛을 조화롭게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저 모든 맛을 압도하는 날카로운 짠맛만을 더하는 검은색 소금물에 가까운 액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요리가 예전만큼 맛있지 않다면 레시피가 아니라 바로 이 간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석 달이 지난 간장은 더 이상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간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름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물질로 변해버렸습니다. 색은 빛 한 점 통과하지 못하는 완전한 검은색으로 변했고 뚜껑을 열면 처음에 그 구수하고 달큼했던 향 대신 코를 찌르는 시큼하고 비릿하며 어딘가 곰팡이가 핀 듯한 불쾌한 냄새가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정상적인 발효 과정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분해 부패되면서 암모니아성 냄새를 풍기고 저랑다구 비정상 냄새를 풍기고 자랑다구 비정상적인 발효 과정을 미량 존재하던 지방 성분은 완전히 산패란시다며 기름의 쩐내와 같은 역한 냄새 분자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앞서 언급했던 에틸카바메이트와 같은 잠재적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바로 이 시점에서 가장 커진다는 점입니다. 고온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화학 반응들이 일어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큰맘 먹고 구매했던 값비싼 유기농 양조간장 혹은 명인이 만들었다는 프리미엄 간장은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실제로는 짜고 냄새나는 정체불명의 검은 액체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폐기물에 가깝습니다. 이렇듯 절망적이고 참혹한 변질의 타임라인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워지실 겁니다. 내 주방의 간장도 이미 저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이 모든 파괴의 과정을 멈추거나 혹은 극적으로 늦출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구원 투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가정에 한 대씩은 반드시 있는 현대 과학의 총아, 냉장고입니다. 간장을 개봉하는 그 순간 단 1초도 고민하지 말고 바로 냉장고 문을 열어 그 안으로 직행시키는 것. 이것이 간장의 맛과 향,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절대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과학적이고 명쾌합니다. 앞서 간장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마이야르 반응과 같은 화학 반응을 지목했습니다. 모든 화학 반응의 속도는 온도에 매우 민감하게 지배를 받습니다. 과학계에는 온도가 10도 내려갈 때마다 화학 반응 속도는 대략 절반 가까이 느려진다는 경험적인 법칙, Q10 온도계수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해봅시다. 여름철 주방 온도를 30도라고 가정하고 냉장고 내부 온도를 평균 4도라고 해봅시다. 30도에서 20도로 10도 내려가면 반응 속도는 2로 줄어듭니다. 20도에서 10도로 또 10도 내려가면 속도는 다시 절반, 즉 1사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10도에서 0도에 가까운 4도로 내려가면 속도는 또다시 절반, 즉 18로 뚝 떨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30도의 실온에서 한 달 만에 완전히 망가져버릴 간장이 4도의 냉장고 안에서는 그 변질의 속도가 8분의 1로 급격하게 느려져 이론적으로는 8개월 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파티장에서 미친 듯이 날뛰던 아이들을 갑자기 영하의 추운 방으로 데려가면 활동성이 급격히 떨어져 얌전해지는 것과 완벽하게 같은 이치입니다. 냉장고는 간장 속 화학 분자들의 광란의 춤을 멈추게 하는 가장 강력한 진정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커다란 1.8리터 간장통을 냉장고에 덩그러니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2% 부족합니다. 진정한 핵심, 고수들의 비법은 바로 소분, 즉 작은 병에 나누어 담는 지혜에 있습니다. 간장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은 열희, 산소, 그리고 빌라이라는 세 가지의 강력한 적군입니다. 냉장고는 이 중 첫 번째적인 열을 매우 효과적으로 막아주지만 나머지 두 명의 적, 산소와 빛은 제대로 막아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새어 들어오는 빛, 그리고 간장통의 빈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산소는 여전히 간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소분은 바로 이 두 명의 교활한 적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최고의 수비 전략입니다. 먼저 빛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빛, 특히 자외선은 그 자체가 에너지이며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얌전히 있던 분자들이 빛 에너지를 받으면 활성화되어 더욱 쉽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간장을 보관하는 병은 내용물이 잘 보이는 투명한 플라스틱이나 유리병보다는 외부의 빛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어두운 색의 유리병 갈색, 녹색, 청색 등이 훨씬 이상적입니다. 다음은 가장 치명적인 적, 산소입니다. 커다란 간장통에서 매일 요리할 때마다 조금씩 간장을 덜어 쓰는 것은 마치 커다란 과자 봉지를 한번 뜯어놓고 매일 조금씩 꺼내 먹는 것과 같습니다. 봉지 안의 과자보다 공기가 더 많아질수록 과자는 금방 눅눅해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장을 사용해서 통 안의 수위가 낮아질수록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공기의 양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는 간장이 공기산소와 접촉하는 표면적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의미이며 산화 반응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바로 소분입니다. 대용량 간장을 구매했다면 그중 한 달 정도 사용할 분량만 입구가 좁은 작은 병에 덜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입구가 좁은 병입니다. 병의 목이 좁을수록 뚜껑을 열었을 때 간장 표면과 외부 공기가 만나는 접촉 면적이 최소화되어 산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전략은 이렇습니다. 한 달치를 덜어 담은 작고 어두운 색의 병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냉장고 문 쪽처럼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남은 간장이 담긴 커다란 원통 본통은 뚜껑을 완벽하게 밀봉하여 냉장고에 가장 깊숙하고 어두우며 온도가 낮은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전략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간장의 3대적인 온도, 산소, 빛을 모두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간장의 생명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간장을 냉장고에 넣고 소분까지 마쳤다면 당신은 이미 간장 보관의 95%를 완벽하게 마스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마지막 5%의 디테일에서 결정됩니다. 당신의 간장을 200%더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몇 가지 추가적인 팁으로 활용 점정을 찍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뚜껑의 밀폐를 확인하십시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장을 사용한 후 뚜껑을 대충 돌려 닫거나 병 입구에 흘러내린 간장 때문에 뚜껑이 끈적거려 완전히 밀폐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고 안은 결코 향기로운 공간이 아닙니다. 김치, 마늘, 각종 젓갈과 반찬 등 온갖 강렬한 냄새 분자들이 뒤섞여 떠다니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간장의 섬세하고 복합적인 향은 외부의 냄새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강력한 흡착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면 당신의 비싼 양조 간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마늘 냄새나 김치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비극입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키친타월 등으로 병 입구를 깨끗이 닦고 뚜껑이 끽 소리를 내며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확실하게 잠가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두 번째, 골든타임 6개월을 기억하십시오. 냉장 보관을 하면 변질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출 수는 있지만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개봉 후 냉장 보관한 간장의 맛과 향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는 골든타임을 대략 6개월 정도로 봅니다. 물론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상해서 못 먹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 개봉했을 때 느꼈던 그 풍부하고 화사한 향미는 상당 부분 사라지고 맛의 균형도 조금씩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이유로 대용량 간장을 구매했다면 가급적 6개월 안에 모두 소비하는 것을 목표로 요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유통기한의 함정을 이해하십시오. 간장병에 커다랗게 적힌 유통기 한 베스트 비어 날짜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상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일단 당신이 병의 뚜껑을 개봉하는 순간 그 유통기한의 의미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새로운 시계, 즉 얼마나 빨리 먹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소비기한 유스바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앞서 말한 골든타임, 즉 6개월 이내에 모두 소비하는 것이 간장이 가진 본연의 맛과 가치를 제대로 존중하고 즐기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이 길고 긴 이야기를 단 한 문장으로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검게 변한 간장은 상했다는 비명이며 맛이 완전히 변질되었다는 명백한 경고 알람이다. 차가운 냉장고, 나누어 담는 소분, 어두운 병으로 빛 차단. 이 세 가지가 바로 당신의 소중한 간장 맛을 지켜낼 무적의 삼총사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간장은 짜디짠 소금물이니 괜찮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 하나로 주방에서 가장 뜨거운 곳 중 하나인 싱크대 위나 가스레인지 옆에 간장병을 무심코 두고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무심한 행위 하나가 간장이 가진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 맛과 향의 세계를 무참히 파괴하는 행위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당장 부엌으로 달려가 그곳에 서 있는 간장통을 냉장고에 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끓는 물에 깨끗하게 소독한 작고 어두운 유리병을 하나 꺼내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한 달간 사용할 분량을 마치 귀한 와인을 디캔팅하듯 정성껏 옮겨 담아보세요. 그리고 남은 커다란 본통은 뚜껑을 단단히 잠가 냉장고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딱 3일만 기다려주십시오. 3일 뒤 새로 옮겨 담은 그 신선한 간장으로 가장 간단한 요리, 시금치 나물 무침을 하거나 혹은 좋은 회 한 점을 준비해 살짝 찍어 먹어보세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혹은 존재조차 몰랐던 간장의 깊고 부드러운 감칠맛과 짜지 않으면서도 입안을 꽉 채우는 풍성함, 그리고 코끝을 은은하게 맴도는 달콤하고 구수한 향이 혀끝에서 되살아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분명히 이렇게 감탄하게 될 겁니다. 아, 이게 진짜 간장 맛이었구나. 더 이상 검게 변해버린 간장을 보며 잘 숙성된 거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거나 합리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간장의 마지막 비명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간장, 이제는 까맣게 태우지 마시고 그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가장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방이 다시 진짜 맛의 성전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합니다.